학생 여러분 반갑습니다. 충남 진학교육지원단 교사 박정은입니다. 대입을 준비하면서 참고할 수 있는 자료가 무엇인지 궁금하시죠? 자, 그래서 선생님이 이렇게 입학처를 한번 들어가 봤어요. 동국대학교 입학처에 여러분들이 직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자료들을 이렇게 많이 탑재해 놓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중에서도 핵심이 되는 여러분들이 꼭 읽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자료들을 한번 정리해 보면요. 우선 모집 요강이 있습니다. 자, 여기는 수시 모집 요강만 나와 있죠. 정시 모집 요강은 8월 말 9월 초에 탑재되기 때문에 현재는 수시 모집 요강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3종 가이드북, 학생부 논술, 전공과 관련된 가이드북이 있고요. 수시 정시 모집 전형 결과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도 탑재되어 있어요. 그리고 대학 입학 전형 시행 계획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자료들을 확인할 수 있는 곳 어디라고 했죠? 네, 대학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입학처 탭을 들어가시면 여러분들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자료들이 가장 중요한 안내서라고 할 수 있는데요. 세 자료에 공통점이 있죠. 자, 모두 상단에 이렇게 숫자가 표기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 숫자가 의미하는 바가 뭘까요? 네, 맞습니다. 2025 수시 모집 요강이라 함은 2025학년도에 대학교 1학년 학생이 되는, 즉 현재 고3 학생들을 위한 자료라는 의미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수시 모집 요강이 탑재되는 시기가 언제인지 아세요? 네, 바로 5월 31일입니다. 그러면 어떤 친구가 나는 한양대학교 교과전형을 지원하고 싶어. 그런데 모집 요강을 딱 펼쳤더니 올해 갑자기 수능 최저 충족 요건이 생겼어요. 그러면 5월 31일에 모집 요강을 보고 대입 준비를 할 수 있을까요? 굉장히 부담스럽겠죠. 그래서 대학에서는요, 미리 모집 요강이 나오기 전, 즉 여러분이 고등학교 2학년 4월 31일에 이렇게 대입 전형 시행 계획을 미리 제공을 합니다. 맨 왼쪽에 있는 파일이 대입 전형 시행 계획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럼 여러분들은 2학년 때부터 신입학 모집 기본 계획을 보면서 어떤 전형이 있는지 인원과 지원 자격을 확인하면서 준비할 수 있겠죠. 그리고 그것을 구체화한 자료가 수시 모집 요강이니까 3학년 때 구체적인 내용을 추가해서 연계에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대입을 준비하는 순서를 선생님이 4가지로 정리해 볼게요. 1학년 때는요, 대학에서 제공하는 가이드북을 보면서 전형과 관련해서 어떤 평가 요소가 있는지, 기출문제는 어떤 형태로 출제가 되었는지, 합격 사례는 무엇이 있는지를 확인하고요. 2학년 4월 말에 대학 입학 전형 시행 계획을 확인하면서 본인의 어떤 지원선을 조금 구체화한 작업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3학년 5월 말에 내가 목표로 하는 대학의 모집 요강을 완독하는 과정이 필요해요. 그런데 여러분, 모집 요강 한번 열어보셨어요? 80페이지에서 100페이지에 달하는 방대한 양입니다. 따라서 모집 요강을 먼저 읽어보고 대학을 선택한다는 것이 실제로는 굉장히 부담스러운 작업이거든요. 그래서 요강을 읽기 전에 우선 전년도 혹은 최근 3년치 입시 결과를 확인하면서 지원선을 추리고 그 후에 관심 대학의 모집 요강을 읽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오늘은요, 이 4가지 작업 중에서 모집 요강을 함께 읽어보는 것을 선생님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충남대학교 수시 모집 요강을 준비했어요. 꼭 충남대라서 준비한 건 아니고요. 한 대학의 일관된 흐름을 좀 같이 보면 여러분의 이해를 도울 것 같아서 임의로 선택했습니다. 여기 보면 숫자가 보이시죠? 자, 101이라고 되어 있어요. 즉 마지막 내용이 101페이지에서부터 시작을 해요. 총 108페이지에 해당하는 그런 내용이거든요. 따라서 선생님이 모집 요강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은 목차라고 할 수 있습니다. 108페이지를 모두 정독하는 건 너무 부담스러운 일이잖아요. 따라서 목차를 확인하면서 내가 필요한 내용을 선택하고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읽는, 즉 선택과 집중의 역량을 여러분들이 발휘하는데 굉장히 큰 도움을 주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목차를 살펴보면요, 전형, 요약 및 주요사항, 전형별 모집 인원, 혹은 전형 일정, 원서 접수 및 합격 발표, 세부 전형별 안내, 학생부 반영 방법, 학생부 종합전형 서류 및 면접고사 안내, 그리고 지원자 유의사항 및 전형료, 학사 안내, 각종 서식 등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이 내용을 선생님과 모두 읽을 수는 없지만 우리가 어떤 부분에 주안점을 둬야 되는지를 생각하면서 중요한 부분만 발췌해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챕터인데요. 여기에서 중요한 부분은 단연 변경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변경사항이 무엇인지를 굉장히 기준점으로 삼아서 모집 요강을 여러분이 읽어주셔야 돼요. 충남대학교의 변경사항은 이런 것들이 제시되어 있는데 눈에 띄는 부분 몇 가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의과대학의 모집 인원이 증원됐어요. 자, 118명이라고 나와 있는데 기존의 인원보다 44명 증원된 인원입니다. 그리고 기존의 지역인재의예과는요. 교과 전형으로만 선발했는데 이번에는 종합 전형으로도 새롭게 선발하고 있음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겠네요. 그 다음 부분이에요. 전공 자율 선택제로 학생을 선발하는데요. 굉장히 많은 인원입니다. 지금 충남대학교는 수시로 전체 2,995명을 모집하고 있는데요. 현재 전공 자율 선택제로 417명을 모집하겠다라고 발표했거든요. 이건 전체 인원의 14%에 해당하는 굉장히 많은 인원이에요. 즉 변화가 매우 큰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죠. 자, 이 전공 자율 선택제는요. 여러분에게 무전공이라는 용어로 조금 더 익숙할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기본 개념을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무전공의 유형은요.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유형 1은 전공을 100% 자율 선택하는 형태예요. 즉 처음에 입학할 때는 전공을 선택하지 않고 입학하고요. 2학년이 되는 시점에 원하는 전공을 자유롭게 선택하는 유형입니다. 유형 2는 단과 대학을 선택하고 그 단과 대학 내에서 전공을 선택하는 방식이에요. 따라서 충남대학의 경우 자율전공 융합학부 147명에 해당하는 게 유형 1이 되고요. 농생명 융합학부, 여기는 농업생명과학대학이라는 단과대학 내에 있는 전공을 선택할 수 있기 때문에 유형 2에 해당합니다. 자, 따라서 의대 증원, 무전공 선발로 인해 변경사항이 나타났구나. 우리가 이렇게 해석하셔야겠죠. 자, 다음 변경사항이에요. 학교생활기록부 학교폭력조치사항을 충남대학교에서도 반영하고 있네요. 체육특기자 전형 부분에서 감점조치,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정성평가 반영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요. 모든 학교가 동일한 건 아니에요. 연세대와 이화여대의 경우에는 교과전형에서 아예 지원 자체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눈에 띄는 부분, 최저 부분이 되겠습니다. 기존의 충남대학교는요. 교과 전형의 수능 최저를 건 형태로 학생을 많이 모집하던 학교였어요. 그리고 수능 최저 충족하기가 살짝 부담스러웠죠. 세 가지 영역을 반영하고요. 탐구 영역에서 두 과목 평균을 반영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2025 대입부터는요. 약학의과, 수의과 대학을 제외한 나머지 학과에서 탐구 영역을 한 과목 반영한다는 게 특징이에요. 자, 다시 정리하면요. 학폭 반영과 최저가 완화되었다는 변경사항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선생님이 앞에서 변경사항에 초점을 두고 모집 요강을 보라고 말씀드렸죠. 그 이유가 뭘까요? 전년도 입결을 보면서 우리가 올해 지원선을 조금 점검을 하잖아요. 그런데 최저가 이렇게 완화되는 등의 변화가 생기면 당연히 최저를 충족하는 학생도 늘어날 테고 경쟁률도 높아질 가능성이 있겠죠. 그럼 작년 입결보다는 조금 보수적으로 접근하는 그런 태도가 필요하겠죠. 그래서 정리하면 변경사항을 바탕으로 올해의 입결에 대해서 예측하고 분석하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이제 중요한 내용이에요. 모집 단위별 인원을 살펴볼 건데요. 인원을 살펴보기 전에 선행해야 할 작업이 있습니다. 자, 그게 뭐냐면요. 이 부분이에요. 용어에 대해 먼저 알아둬야 합니다. 수시 모집이라고 나와 있는 걸 보면 우리 요강에는 정시는 배제되어 있고 수시만 나와 있구나. 모집단위라는 용어, 밑에 국어국문학과부터 영어영문학과 쭉 학과가 나열되어 있죠. 그럼 모집단위란 모집하고 있는 학과나 계열을 의미하는구나. 정원 내로도 선발하지만 정원 외로도 선발하는구나. 어떤 차이가 있나 봤더니 일반적인 인원은 정원 내에서, 특별 전형에 해당하는 소수의 인원은 정원 외에서 선발하고 있구나. 그리고 밑으로 교과, 종합, 종합 1, 종합 2, 종합 3가 있죠. 우리는 이 부분을 학생을 선발하는 방식, 즉 전형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충남대학교에서는 논술 전형을 시행하지 않고 있구나. 이렇게 해석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 교과 안에 또 다시 세부적으로 일반 지역인재 국가보훈,
고른기에 국가안보로 나눠놓고 있죠. 이런 걸 우리는 세부 전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용어에 대해 우선 숙지하고 모집 요강을 볼 때 훨씬 이해도가 높아진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인원을 살펴보겠습니다. 국어국문학과예요. 그런데 단편적으로 올해 몇 명 뽑는구나 이것만 봐서는 아무런 의미도 도출해낼 수가 없겠죠. 따라서 전년도의 모집 인원을 함께 봐줘야 합니다. 그런데 인원을 살펴봤더니 증가한 인원보다 감소한 인원이 더 늘었어요. 2명이 줄었네요. 아, 인원이 감소됐구나. 국어국문학과만 그런가 봤더니요. 영어영문학과도 마찬가지예요. 모집 인원이 많은 만큼 영어 영문과는 감소의 폭도 더 커서 9명의 인원이 감소되었음을 볼 수 있어요. 이렇게 전년도 모집 요강을 크로스 체크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야 전년도보다 모집 인원도 감소했고 수능 최저도 완화되었을 때 우리는 전년도의 입결에 맞춰서 지원하는 게 과연 맞을까라고 스스로 분석하는 힘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그 작업을 계속 하시기 바랍니다. 국어국문과와 영어영문과만 살펴봤지만 전체적으로 모집 인원이 감소되었음을 볼 수 있는데 그 원인이 뭐냐면요. 우리 앞에서 이야기했죠. 자율전공 융합학부가 신설되었기 때문에 나타난 현상입니다. 즉 기존의 모집 인원에 147명의 인원을 순증한 게 아니고 기존의 모집 단위에서 인원을 일부 감소해서 147명의 인원을 새롭게 만들었기 때문에 나타난 현상이에요. 그러면 기존의 학과별로 지원했던 친구들이 이제 자율전공 융합학부도 함께 복수 지원해야 하는 건 아닌가 이런 고민을 하는 친구들도 생기겠죠. 그러면 이 자율전공 융합학부는 어떤 전형으로 모집하는지 살펴봤더니 모두 교과 일반 전형으로 모집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내용을 바탕으로 교과 일반 전형 인원이 많이 증가했구나. 교과에 대한 대비를 하고 있는 친구들에게 유리하겠구나. 이런 결론을 도출할 수 있겠죠. 그 외에 농업생명과학대학도 볼 필요가 있습니다. 2024학년도에 학과별로 다양한 전형을 이용해서 모집했던 이런 모집 단위를 농생명 융합학부로 통합해서 270명을 교과 일반 전형으로 역시 선발하고 있어요. 굉장히 많은 숫자죠. 따라서 기존에 학과별로 지원했던 친구들이 농생명 융합학부로 지원해야 함을 또 한번 숙지해야 할 것 같습니다. 여전히 교과 일반 전형의 인원이 증가했음을 확인할 수가 있겠네요. 무전공과 관련해서 여러분이 하나 더 알아둬야 될 사실이 있어요. 아까 선생님이 이렇게 말했어요. 유형 1은 전공을 100% 자율 선택할 수 있다. 하지만 예외사항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밑에 제시된 학과들은 사실 전공을 따로 선택할 수 없는 제외된 학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무전공을 볼 때 우리가 봐야 될 부분은 전공 선택 가능한 모집 단위가 어떤 단위인지를 구체적으로 확인하고 지원하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그러면 다른 학교는 어떻게 무전공을 선발하는지도 함께 아울러서 보도록 할게요. 건국대입니다. 첫 번째 줄에 나와 있는 이 무전공이 바로 전공 100% 자율 선택을 하는 유형 1에 해당합니다. 모집 인원을 보니까요. 종합으로 179명, 논술로 69명, 정시로 60명을 선발하고 있어요. 단과대 자유전공학부에 해당하는 게 바로 유형 2입니다. 단과대학 내에서 전공을 자율 선택하는 유형인데요. 모집 인원 한번 볼까요? 교과로 257명, 논술로 105명, 그리고 정시로 60명을 선발하고 있습니다. 학교에 따라서 무전공을 선발하는 주력 전형이 다르다는 걸 확인할 수 있겠죠. 자, 따라서 내가 수능 최저를 충족하기가 조금 부담스러워. 그리고 나는 서류에서 나의 어떤 주도적인 진로를 위한 노력의 흔적들이 많이 나타나 있어. 이런 친구들은 종합전형으로 선발하는 건국대도 생각해 볼 수 있겠죠. 따라서 우리는요. 관심학교 한 군데만 보는 게 아니라요. 여러 학교들의 모집 요강을 크로스 체크하면서 나에게 유리한 전형을 찾아내는 작업을 반드시 해야 합니다. 다음 내용입니다. 전형 일정과 원서 접수, 합격 충원 발표 안내가 나타난 그런 챕터인데요. 여기서 단연 중요한 부분은 전형 일정입니다. 전체적으로 지원서 접수부터 등록금 납부까지 한눈에 직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게 자료를 제공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 특히 여러분이 살펴봐야 될 부분은 지원서 접수 부분이에요. 충남대학교는요. 9월 9일부터 9월 13일까지 5일간 원서 접수를 받아요. 그런데
고려대의 경우는 9월 9일에서 9월 11일 3일간만 원서 접수를 받습니다. 정리하면요. 학교마다 지원서를 접수받는 시기가 동일한 게 아니에요. 9월 9일부터 9월 13일 5일 중 대학에서 원하는 3일 이상을 자율적으로 접수받으면 되기 때문에 이렇게 대학별로 차이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지원할 때 꼭 한번 확인해 봐야 하고요. 첨부 서류 제출도 마찬가지예요. 충남대학은 다른 학교에 비해 첨부 서류를 받는 기간이 굉장히 길죠. 하지만 고려대를 볼까요? 9월 10일까지 국내 그리고 9월 13일까지 국외 서류를 받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서류 제출 기간까지 아울러서 확인하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면접도 마찬가지예요. 면접을 준비하는 친구들, 내가 지원하는 학교들의 면접고사 일시가 겹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중복되지 않는지 꼭 섬세한 확인을 해야 하겠습니다. 합격자 발표 부분도 확인해야 돼요. 일반적으로 합격자 발표는요, 홈페이지에 탑재하는 방식과 전화로 안내하는 방식을 병행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구체적인 방식은 학교마다 또 이렇게 편차가 나타나죠. 그래서 합격자 발표 방식도 함께 확인하기 바랍니다. 원서 접수 시 유의사항에서 여러분이 봐야 될 부분은 복수 지원 부분이에요. 충남대학은 복수 지원 방법을 최대 4회로 제시하고 있어요. 즉, 내가 원하는 모집 단위를 지원할 때 일반 전형으로도, 지역인재 전형으로도, 학생부 종합 전형으로도, 또 거기에 만학도 전형으로도 이렇게 여러 전형으로 최대 4회까지 지원할 수 있도록 제시하고 있고요. 이건 학교마다 또 차이가 있습니다. 많은 학교는 6회까지도 지원이 가능한 경우도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확인이 필요하겠습니다. 다음 챕터는 세부 전형별 안내입니다. 이 부분이 아마 여러분이 가장 많이 확인할 부분인데요. 이 세부 전형별 안내에서 여러분이 유의해서 봐야 될 부분은 지원 자격이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에 보면 지역인재 전형 있죠. 충남대의 지역인재 전형으로 지원할 수 있는 학생들은 충남, 충북, 대전, 세종 지역에서 재학하고 있는 학생들이에요. 그런데 내가 충남에 재학하고 있으면서 또 소득 분위가 낮아서 저소득층 학생에게도 해당해요. 그럴 경우에는 당연히 남과는 다른 특별한 지원 기회를 갖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유리한 지점이 있겠죠. 따라서 내가 가지고 있는 지원 자격이 무엇인지를 좀 살펴봐야 하거든요. 자, 예를 들어서 4-2의 고른계 특별 전형의 경우에도요. 충남대는 다자녀 전형이 없지만 다른 학교의 경우 다자녀 전형이 있어요. 그런데 경희대의 경우는 4자녀 이상, 그리고 시립대의 경우는 3자녀 이상으로 지원 자격을 만들어 놓고 있거든요. 그래서 나에게 유리한 전형으로 학생을 선발하는 학교를 선택하는 그런 노력이 필요하겠습니다. 모든 전형을 다 살펴볼 수는 없고요. 가장 대표적이라고 할 수 있는 학생부 교과 일반 전형을 중심으로 한번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학생부 교과 일반 전형의 세부 전형별 안내를 보면 모집 인원, 지원 자격, 전형 방법 등을 안내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원 자격 한번 보실까요? 국내 고등학교 졸업자 혹은 예정자 혹은 기타 법령에 의하여 고등학교 졸업 이상의 학력이 인정되는 자로 지원 자격을 제시하고 있죠. 이게 모든 학교가 동일한 건 아닙니다. 성균관대학교의 경우 같은 교과 전형이지만 지원 자격을 이렇게 안내하고 있어요. 2025년 국내 고등학교 졸업 예정자 중 학교생활기록부에 5학기 이상의 교과 성적이 기재되어 있는 자로 출신 고등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자, 다시 말하면 졸업자, 즉 재수생이죠. 졸업자는 지원하지 못하는 그런 전형입니다. 그래서 지원 자격을 반드시 확인하시고요. 밑에 보면 전형 방법이 제시되어 있죠. 교과 전형답게 교과 성적에 수능 최저 기준을 적용하고 있는데요. 자, 사범대학의 일부 학과의 경우에는 면접 전형도 반영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세부 전형별로 어떤 전형 요소와 반영 점수를 가지고 있는지를 여러분이 구체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최저입니다. 앞부분에서 최저 완화가 되었다고 말씀드렸죠. 약학, 의과, 수의과 대학을 뺀 나머지는 한 과목씩 이렇게 반영하고 있어요. 이 최저 부분에서도 여러분이 간과하기 쉬운 부분이 있는데요. 바로 최저 충족 여부를 확인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수의과 같은 경우는요. 한번 사례를 볼까요? 3합 6의 최저가 기준입니다. 근데 어떤 학생이
수학 3등급, 영어 1등급, 과학 탐구가 하나는 1등급, 하나는 3등급이 나와서 2.5등급이 나왔어요. 그럼 이 학생은 6.5등급이죠. 그런데 3합 6이라는 최저를 충족했는가를 봤을 때 하단의 조건을 확인하면 가능 여부를 살펴볼 수 있어요. 탐구 영역 평균 등급 산출 시에 소수점 이하를 포함하여 계산한다고 되어 있죠. 따라서 이 학생은 6.5등급으로 최저를 충족하지 못했다라고 결론 내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학교는요, 소수점 이하를 절사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 경우는 또 충족했다라는 그런 충족 여부를 확인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도 구체적인 확인이 필요합니다. 이제 정말 중요한 부분입니다. 성적 반영과 서류 면접 부분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학교생활기록부 반영 방법에서 충남대학교는요, 체육예술 교양교과 군을 뺀 나머지 모든 교과를 반영한다는 게 특징이에요. 그리고 교과목을 반영할 때 졸업 예정자는 3학년 1학기까지의 성적만 반영합니다. 이 표현에는 졸업자에 대한 이야기도 함의되어 있죠. 졸업자는 3학년 2학기까지 성적을 반영한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어요. 진로 선택 과목도 특징적입니다. 성취도 A, B, C를 각각 어떻게 정리하느냐? A는 무조건 1등급을 부여하지만 B와 C는 누적 비율을 활용하고 있어요. 즉 이런 경우에요. 기하 과목을 이수했는데 나름 시험 문제가 조금 쉬웠어요. 접근하기 쉬워서 A, B 학생이 90%, C인 학생이 10%였어요. 누적 비율로 환산해 봤을 때 11에서 4.1% 급간이 8등급으로 성취도 C가 환산이 되는 거죠. 반면에 시험 문제가 굉장히 접근이 어려웠어요. 그래서 A, B 성취도인 학생이 10%밖에 되지 않고 대부분의 학생이 C였어요. 그러면 C 학생이 90%라고 봤을 때는 하단의 누적 비율로 봤을 때 2등급으로 산출이 되겠죠. 이렇게 반영이 되는데요. 학교들이 모두 동일한 게 아닙니다. 정반대의 지점에 있는 가천대학교를 사례로 가져와 봤어요. 가천대학교는요, 충남대가 모든 교과를 반영한 것과는 다르게 인문계열에서 국어, 수학, 영어, 사회, 자연계열에서는 국어, 수학, 영어, 과학으로 반영 교과를 제한하고 있고요. 또 진로 선택 과목도 비율제를 적용하는 게 아니라 고정값을 이용하고 있어요. A는 무조건 1등급, B는 2등급, C는 5등급을 부여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부분도 좀 다르죠. 교과 성적을 반영할 때 졸업자든 졸업 예정자든 모두 3학년 1학기까지만 반영한다는 게 특징입니다. 이렇게 성적 반영 방법이 학교별로 차이가 있다는 것도 꼭 확인하면서 나에게 유리한 반영 방법이 무엇인지를 좀 분석하는 태도가 필요하겠죠. 서류평가 부분입니다. 충남대는 학업 역량 75.5%, 사회적 역량 24.5%를 반영하고 있어요. 성균관대를 볼까요? 학업 40%, 탐구 40%, 잠재 역량 20%를 반영하고 있죠. 이 반영 비율이나 서류평가 방법에 따라서도 나의 동일한 서류의 평가가 달라질 수 있음을 보고 꼭 기준을 확인하기 바랍니다. 자, 가파르게 달려서 이제 마지막 부분이에요. 자, 이 마지막 부분은요, 사실 지원할 때 결정적인 어떤 요인이 되는 부분은 아니에요. 즉, 등록금이라든가 장학금 혹은 학교에서 운영하고 있는 프로그램 등을 세부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 나중에 추가적으로 확인하면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에서 이야기한 내용을 좀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모집 요강을 어떻게 하면 야무지게 읽을까? 4가지로 앞 내용을 정리해 봤습니다. 자, 첫째, 대입 기본 용어를 좀 숙지하자. 모집 단위, 전형, 평가 요소, 충원 이런 것들 용어를 좀 알아야 이해하기가 수월하겠죠. 자, 두 번째, 변경 내용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따라서 전년도 모집 요강까지 크로스 체크해서 어떤 부분이 변경되었는지를 확인하고 그로 인해 올해 입결이 어떻게 달라질지를 스스로 좀 알아보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세 번째, 나에게 유리한 전형을 찾아야겠죠. 그러기 위해서는요, 관심대학 모집 요강을 크로스 체크해서 나한테 유리한 전형으로 학생을 선발하는 학교를 좀 선별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번째, 모집 요강을 읽는 리터러시를 키워야 할 것 같습니다. 수시원서 6개를 쓴다라고 하면 모집 요강을 최소한 10권 이상은 읽어서 디테일한 부분까지도 내가 점검해 보겠다. 이런 태도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 학생들에게 요구되는 가장 중요한 역량으로
네, 주도성과 선택 역량을 많이 이야기하고 있죠. 물론 주변에서 진학과 관련해서 굉장히 양질의 상담을 해주시는 선생님이나 아니면 주변에 지인분들이 많이 있겠지만 내가 스스로 알아보고 또 내가 스스로 선택 역량을 발휘하는 야무진 학생들이 되기를 바라면서 이만 강의를 마치려고 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